This is Medic 5 currently inbound to your facility. 네,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다들 시간대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2 세계 신안보 포럼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2022 세계 신안보 포럼의 두 번째 세션 보건안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는 코로나19의 교훈과 팬데믹 조약 협상 전망입니다. 이번 보건안보 세션은 두 개의 기조 연설과 패널 토론 그리고 질의응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세션을 시청하시면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코멘트가 있으시면 온라인에서 코멘트 박스에 질의나 아니면은 코멘트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장 참석자분들은 포럼 리플렛에 있는 QR코드를 이용해서 질문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대한 Q&A 세션 때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력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개의 기조 연설을 연달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기조 연설은 WHO의 테드로스 거브레예수스 사무총장님의 기조 연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조 연설은 세계 백신 면역 연합 가비의 세스 버클리 CEO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두 분 다 사전 녹화 영상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이제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기빈 여러분, 동료 여러분, 친구 여러분. 글로벌 보건 안보에서 한국이 보여주는 리더십, 특히 액트 A 촉진 이사회, 글로벌 감염병 대응 협력 지지 그룹, UN 보건안보 우호국 그룹에서 보여주시는 리더십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국의 코백스 재정 지원에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금까지 600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이 파괴되었고요. 세계 경제는 2차 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경제 침체를 겪었습니다. 이번 팬데믹이 아직 종식되지 않은 지금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그 동시에 그 뼈아픈 교훈을 기억해야 하고 미래의 보건 응급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국제보건규칙은 질병의 전 세계 확산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법적 틀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번 팬데믹은 이 규칙의 적용과 실행에서 부족한 점을 드러냈고 지난 12월 세계보건기구 회원국들은 팬데믹 예방, 준비, 대응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장치를 협상하는 데 합의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도출되는 합의가 향후 감염병 발생 시의 대처를 정의하고 보다 형평성 있는 대응책의 생산과 유통을 위한 세계 정책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서 너무나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우리에게 준 것도 있습니다. 바로 미래의 보건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번을 기회 삼아 모두를 위해 보다 안전한 미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님, 각국 대표 여러분, 내외기빈 여러분, 포럼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팬데믹은 우리에게 많은 뼈아픈 교훈을 줬지만 아마도 가장 직접적으로 알게 된 것은 인명 손실, 사회의 혼란, 생계의 영향, 그리고 경제 타격 측면에서 전염병이 발병하면 세계 그리고 경제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 신안보 포럼은 타이밍이나 주제 측면에서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코백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계신 한국에 감사드립니다. 코백스는 전 세계 코로나 백신의 공동 조달 및 공평한 분배를 위한 범국가적 위험 분담 기구로 액트 억셀러레이터 체제의 일환입니다. 한국은 코백스의 주요 공여국 중 하나로 특히 저소득 국가를 위한 백신 형평성에 초점을 맞춘 가비 코백스 성금의 공약 메커니즘의 주요 공여국입니다. 한국의 리더십과 지원 덕분에 코백스는 수억 명의 코로나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미래의 전염병 충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지금까지 코백스는 15억 회분 이상의 백신을 지원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인 13억 5천만 회분 이상은 하위 92개 저소득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됐는데 만약 코백스가 아니었다면 백신을 확보하는 데 고군분투했을 것입니다. 해당 국가에서 2차 접종자가 48%인데 전 세계 평균이 약 60%인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많은 국가, 가장 최근 집계한 바로는 17개국의 경우 2차 백신을 맞은 사람의 수를 10% 정도 더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들은 종종 취약한 국가이며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국가에 거주하는 국민들을 단지 마지막으로 도달할 사람들이 아니라 도달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들뿐만 아니라 향후 전염병에 대비하는 과정에서도 주요 사각지대 중 하나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백스는 접종률이 낮은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중심 접근 방식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원 덕분에 물론 한국 정부도 여기 포함되는데 지난 4월 가비 코백스 AMC 정상회의 그리고 5월 미국에서 개최된 코로나19 정상회의에서 우리는 팬데믹 종식뿐만 아니라 다음 팬데믹 준비를 위한 중요한 진전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의지를 보여주신 데 대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미래의 팬데믹에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도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팬데믹 조약을 마련하고자 정부 간 협상기구 프로세스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 코백스의 경험을 통해 배운 점을 나누고 보다 폭넓게는 가비가 에볼라, 황열, 뇌수막염 그리고 콜레라와 같은 질병 퇴치를 위해 취한 꾸준한 노력 등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팬데믹으로부터 얻은 교훈이 있다면 바로 형평성과 글로벌 연대를 통해 미래의 팬데믹에 대비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사람을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결국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백신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 지난 20년의 경험을 토대로 가비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준비하고자 할 때 필요한 실질적인 요소에 대해 4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신속하고 민첩한 비상재원 조달을 확보해야 하는데 가령 혁신적인 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기존의 보건기구가 필요할 때 신속하게
신속하게 방향을 전환해서 위기 발생 시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둘째, 코백스의 혁신적이고 신속하게 확장 가능한 주요 프로그램들을 유지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는 국가별 적응 규제 프레임워크, 공정한 할당 메커니즘, 필요 보상, 책임, 그리고 배상 관련 법적 안정망 등이 있겠습니다. 셋째, 신흥국의 제조 역량을 다각화하고 확장함으로써 글로벌 백신 공급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필요시 팬데믹 백신을 조달하고 일상적인 예방 접종에 대한 영향을 관리하는 역량 등이 포함이 됩니다. 넷째, 일상적인 예방 접종과 회복 탄력적인 1차 의료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사회를 위한 의료 시스템 접근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둬야 됩니다. 성별, 지리적 또는 사회 경제적 장벽으로 인해 발병 위험이 가장 높은 소외된 지역사회를 돌봐야 합니다. 미래의 전염병 대비가 어떤 형태를 취하든 기존 기관의 대응을 늦출 위험이 있는 중복 또는 추가 프로세스 단계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코백스의 기록을 활용하고 관련 기록을 통해 배워야 되는데 단순히 모든 사람에게 백신을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팬데믹을 종식시키는 데 필요한 일종의 글로벌 다자주의를 육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음 팬데믹을 예방하려면 동일한 수준의 글로벌 협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이미 있는 것을 다시 만드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더 건강하고 안전하며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일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IVI 의료개발 총괄이신 타룬 살루자 총괄님께서 이번 세션의 좌장님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시지 못한 안워털 사무차장님을 대신해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 아흐메드 오우마 소장 대행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미국 외교협회 얀종황 선임연구원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무대 위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백경란 질병관리청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내빈 여러분, 패널 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살루자 총괄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외교부 측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시의적절한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 보건 안보에 대한 세션을 주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를 주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좌장을 맡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건설적인 토론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2년 전에 WHO가 코로나19의 발병을 선언했습니다. 1월 22일에 최초로 발병이 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의 전환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건 위기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전염병이 주기적으로 발병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국제사회 측면에서 아키텍처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커뮤니티가 코로나19에 공동으로 대응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글로벌 보건 안보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초기 단계에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대중의 인식을 제고해야 되고 그리고 효과적인 백신을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평하게 백신을 분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식별하는 것부터 정보를 공유하는 것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신을 공급하는 것까지 국제사회는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글로벌
이 보건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데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WHO는 글로벌 팬데믹 조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기를 했고 또 총회에서 이 부분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글로벌의 팬데믹 조약은 글로벌 거버넌스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정부 간 협상 기구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빠르고 유연하고 그리고 예방적인 조치를 같이 만들고자 하고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보건 위기가 만약에 발생을 했을 때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사회가 협력을 해야 되고 과학적인 근거를 확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것들을 함께 모아야 되면 또 이런 의료 차원에서도 백신이 최대한 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팬데믹과 비교했을 때 보건 거버넌스 측면에서 코로나19로 저희가 배운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 글로벌 팬데믹 조약이 지금 현재 글로벌 거버넌스의 여러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것들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국제사회에서 무엇을 알게 되었냐면 협력 그리고 정보 공유 차원에서 이런 역량 구축, 특히 이제 개도국의 역량 구축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참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런 점에서 봤을 때 국제사회가 민간 부분을 어떻게 동참시킬 수 있을지 이를 통해서 팬데믹 조약에 또 어떻게 동참시킬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네 번째로는 정부 간의 이 GPT 외에 그러니까 글로벌 팬데믹 조약 외에도 어떤 측면에서 같이 협력을 할 수 있을지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 사회적인 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떤 노력들을 기울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대한민국의 백경란 질병관리청장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백경란입니다. 오늘 세계안보 신안보 포럼에 참석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지난 2년간 전 세계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19 팬데믹이 아직 끝나지 않은 채 지금 또다시 원숭이 두창 유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에서도 해외 입국자에서 내국인 1명이 확진이 된 바 있습니다. WHO는 IHR에 따라 원숭이 두창 유행이 현재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내일 23일 긴급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우리나라도 환자 발생과 해외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통해서 1980년에 천연두 박멸을 선언할 수 있었고 또 다양한 백신이 보급되면서 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었지만 인류는 아직도 사스, 신종플루,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그리고 원숭이 두창 등의 유행이 이어지면서 잠재적인 팬데믹에 의한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미래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코로나19 대비 대응 과정에서 한계를 되짚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간 WHO에서 독립감독자문위원회나 국제보건규칙 검토위원회 그리고 IPPPR 등의 검토 보고서를 통해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과정을 리뷰하고 또 미래 팬데믹 대응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지적이 되었지만 WHO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의 대응 과정에서 발견된 한계는 신속히 감시 정보를 확보하고 또 이를 분석해서 팬데믹 가능성을 조기 예측하는 데 다소 실패했었던 것과 어떤 마스크, 진단키트 등의 방역 물품부터 백신과 치료제 이르기까지 정보나 자원이 모든 국가에 적절하게 분배되지 못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질병관리청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감염병 전문가로서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분야 전문가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러한 상황을 같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질병과 새로 개발된 백신에 대해서 초기에 많은 불확실성 또 정보의 부족들이 있었고 또 백신 도입 초기에 어떤 공급이 많이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부족한 물량을 가지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략을 세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이 동일한 어려움을 겪었고 한국보다 경제력이 부족하거나 다른 어떤 사유로 정부와 자원의 접근성이 더 제약되었던 국가들은 한국보다 어려움이 더 컸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은 개별 국가들의 이 대비 대응 역량 확충을 위한 공동 노력이 다소 부족했었고 이러한 개별 국가, 민간 기업 그리고 국제기구 등을 아우르는 거버넌스나 시스템이 부재했고 조기에 상황을 예측하고 전 세계적인 대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또 공급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 협의하는 과정에 글로벌 팬데믹을 조화롭게 관리해 나가는 역량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닥터 버클리가 언급한 것처럼 코로나19 팬데믹은 감염병에는 국경이 없고 모두가 안전하기 전에는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전 세계적인 감염병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일은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결국 다자주의적인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소득 국가와 고소득 국가, 시민사회 그리고 민간 부문을 어우르는 다양한 행위자가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또 조율할 수 있는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행력을 담보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보다 구속력을 가진 팬데믹 조약이 제안이 되었고 현재 정부 간 협상기구를 통해서 미래 팬데믹을 효과적으로 예방 대비 대응할 수 있는 도구가 무엇일지 또 그 조약에 담아야 할 내용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던진 교훈에 기반해서 팬데믹 조약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요소로서 5가지 정도를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코로나19 대응을 어렵게 했던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팬데믹 초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정보가 조기에 공유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협력하고 진단기기, 백신 치료제 등의 필수 의료 물품에 대해서 공평하고 신속한 접근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별 시스템이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서 WHO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보다 실질적인 방안들이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당면 과제들을 이행하기 위한 방식과 재원 마련 방안도 언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각국의 팬데믹 대응 역량 중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보편적 보건 정례 검토를 시행을 하고 WHO가 회원국에 재정적인 그리고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약에 포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 각국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이 중요한 플레이어로 참여하고 그 역할을 조율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백신이 유례 없이 단기간에 생산될 수 있었던 것은 오랜 기간 mRNA 기술을 연구해온 학계와 기술에 대한 투자와 대량 생산 역량을 갖춘 기업 그리고 막대한 재원을 기부하는 시민사회와 자선기금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부문은 WHO나 각국 정부가 충분히 관여하지 못한 글로벌 보건안보의 공백을 채워주는 데 큰 역할을 오랜 기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백신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기여한 이 액트 A는 각국 정부나 WHO,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뿐 아니라 게이츠 재단, 세피 등 다양한 보건 이니셔티브가 참여한 민간 공조 체계의 좋은 예라고 보입니다. 팬데믹 조약 협의를 위한 정부 간 협상 기구는 최근 민간 부문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진행하고 이를 확대해 나가기로 결정을 한 바 있어서 이 민간 부문의 논의와 참여가 더욱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번째로는 코로나19나 최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원숭이 두창을 포함해서 팬데믹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이 대부분 인수공통 감염병임을 고려해서 미래의 신변종 감염병의 포괄적 대응을 위해서는 인간, 동물, 환경 등을 어우르는 원헬스 관점의 접근이 팬데믹 조약에도 포함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축적되는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근거 창출을 위해서 국제 연구 협력 체계를 좀 사전에 구축하고 치료제나 백신 개발과 같은 또 생산 능력 확충을 위한 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WHO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로 지정되면서 중저소득국의 백신 바이오 생산 역량 강화를 추진할 계획인 바 이를 위해서 관련 기업이나 연구소 등의 민간 부문과 협업하고 팬데믹 조약의 논의 과정에서도 민간의 참여를 독려해 나갈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교훈으로 국제사회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이 팬데믹 조약 논의를 포함하여 글로벌 보건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대안들을 추진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도 국제사회의 책임감을 가지고 팬데믹 조약 협의에 참여할 예정이며 이를 포함해서 글로벌 보건안보 증진을 위한 활동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국은 올해 11월 글로벌 보건안보 아젠다의 장관급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팬데믹 이후의 보건안보 강화 방안에 대해 여러 국가들 및 국제기구들과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 세계가 미래 팬데믹에 보다 잘 대비하고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글로벌 보건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역할에 한국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국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청장님께서는 현재 역량 구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얀종황 선임연구원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외교부 측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중요한 포럼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문가 그리고 실무자들이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교훈을 배웠는지 여쭤보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팬데믹이 전의 팬데믹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저는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제가 이게 정치화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 팬데믹에 대응을 하고는 있지만 국가 차원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 물론 대응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프레임을 만들고 있냐.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이 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이 독재주의 국가 간의 뭔가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스미스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국제 협력의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중국의 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가장 큰 리스크 요소로 언급이 됩니다. 팬데믹에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데요.
그런데 이렇게 비판하는 것, 팬데믹의 대응에 대해서 뭐 다양한 정치 체계 간의 시스템 간의 그런 구분을 짓는 것, 비판을 하는 것, 이것은 그 다음 또 팬데믹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것, 그러니까 이 대화에 중국을 동참시키지 않는 것은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글로벌 위기에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그 어떤 국가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중국과 같이 이렇게 레버리지가 많고 또 규모가 큰 국가를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데올로기가 여기에 뭔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팬데믹의 대응 과정에서 이데올로기가 편입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팬데믹이 어디에서 과연 처음에 발병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국가 입장에서 그리고 또 중국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러한 연구에 동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진상 규명이라든지 이런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팬데믹이 과연 어디에서 처음 발병을 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아직도 해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의 팬데믹과는 이러한 점에서 굉장히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스와 같은 팬데믹 같은 경우 13년이 지났지만 이 질병에 대해서 저희가 더 많은 것들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이 팬데믹이 전 세계적인 안보의 위협으로 프레이밍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슈가 마치 우리의 존재를 위협하는 그러한 요소로 프레이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바이러스의 확장을 억제하고자 하는데 이로 인해서 봉쇄 조치도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전염성이 심하기 때문에 이 억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아예 사라지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리고 봉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지금 변이가 되고 있는지, 어떻게 확장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많이 파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완화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사망이라든지 아니면 중증 케이스를 줄이기보다는 그걸 안보의 문제로 인식을 하고 완전히 이 봉쇄하는 그러한 전략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팬데믹 조약에 대해서도 여쭤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조항이 팬데믹 조약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지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에서 질문을 하셨는데 새로운 팬데믹 조약이라는 것은 이제 향후 몇 년간 협상 대상이 될 것인데 불평등의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정당한 접근법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아까 세스 버클리 박사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 백신 분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백신이 충분치 않은 것이 아닙니다. 백신은 충분하게 있고 오히려 과잉 공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유럽이라든지 그리고 또 중국의 백신도 있는데요. 1,100만 회분 이상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 백신을 어떻게 형평성 있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배분을 하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주권의 문제인데요. 백신의 배분 그리고 이런 치료제의 배분과 관련해서 초기에는 저희가 이 국수주의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재고를 엄청나게 쌓아뒀죠. 그렇게 돼서 저소득 국가에서는 백신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저번 달까지도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2회 이상 백신을 맞았지만 그렇지 못한 국가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려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런 생각이 났는데 이 팬데믹 조약에 어떠한 항목이 들어가야 되냐. 팬데믹과 관련된 다중 위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그 자체는 이 팬데믹을 배가시키는 요인,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가속화시키고 공급망의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그런데 이 팬데믹 조약이 결국에는 어떻게 제도적인 부분 그리고 규범을 도출을 해서 비상사태에 대응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은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팬데믹 와중에 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또 글로벌 팬데믹 대응 관련해서 국가들의 약속이라든지 아니면은 재원 조달에도 어려움이 가중이 되었습니다. 이 준비라든지 아니면은 대응이 쉽지 않아진 것이죠. 그 다음에 아까 민간의 역할에 대해서도 여쭤보셨는데요. 특히 이제 연구라든지 아니면은 정보의 공유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조기 검지가 필요합니다. 조기 감지가 필요하고 거기에 맞는 또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 부분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민간 부문에서 더 많은 감시 감독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변이 그리고 새로운 병원에 대한 또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할 일을 잘 해내야겠죠. 그런데 경제라든지 물론 정부가 자기 할 일을 해야겠지만 경제라든지 정치적인 이러한 안정성 이러한 것 때문에 이 위기의 심각성을 조금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초기에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부문 그러니까 여기에는 민간의 연구소 등이 포함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민간에서 감시 감독의 역할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팬데믹 대응 연합의 에봇 박사님과 말씀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또 이 제약회사, 미국의 제약회사 같은 경우는 글로벌 차원에서 1984년부터 감시 감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서 더 많은 자원을 동원을 해서 이러한 감염병들을 모니터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조기 개발을 주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규모 있게 그리고 품질이 좋은 그러한 백신이라든지 아니면 진단 툴을 개발하고 또 치료제를 개발을 해서 새로운 병원제가 등장을 했을 때 이를 타겟팅할 수 있는 그러한 치료제를 개발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모더나라든지 파이저와 같은 제약회사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말씀을 꼭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효과적인 백신을 개발하는데 그리고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팬데믹에 대응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팬데믹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완화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왜냐하면 팬데믹 대응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떠한 제가 기분이 들었냐면은
뭔가 좀 거리두기를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팬데믹의 감염이라든지 아니면은 확진자 수라든지 사망자 수, 치사율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영향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마찬가지의 그러한 그 관심을 쏟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급망을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회복 탄력적으로 만들 것인지, 그리고 팬데믹으로 인해서 빚어진 차질을 어떻게 저희가 대응을 할 것인지, 그리고 허위 정보의 유포를 어떻게 차단을 할 수 있을지, 요즘 인포데믹이라는 말까지도 나왔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게 다 팬데믹과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규범이라든지 아니면 제도가 개발이 되어서 이러한 도전 과제에 같이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황 박사님. 네, 의견 감사드립니다. 글로벌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백신의 형평성, 그리고 공평하게 분배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 팬데믹이 지리적으로 얼마나 많은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민간의 역할, 그러니까 감시 감독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그리고 이런 정치적인 이런 안보 위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아흐메드 오우마 소장 대행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한국 외교부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를 본 제2차 세계 신안보 포럼의 보건안보 세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자, 이번 팬데믹 때도 그렇고 또 다른 보건안보 현안이 점차 더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아프리카에서 저희가 얻은 교훈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가 얻게 된 첫 번째 교훈은 글로벌 위기가 발생을 했을 때 아프리카는 정말 말 그대로 혼자 남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뭐 그것 자체로는 나쁜 것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요. 어쨌든 글로벌 위기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혼자 남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특히나 안타깝게도 팬데믹이 한창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훈을 말씀드리자면은요. 글로벌 다자주의라는 것이 위기 시에는 그렇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위기가 한 지역에 국한되었을 때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 위기가 속성이 글로벌하게 됐을 때는 그렇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코로나와 같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었던 국제기구들이 하나씩 모두 다 아프리카 대륙을 실망시켰던 것입니다. 가장 최근의 예를 말씀드리자면 WHO 이사회에서 모여서 합의를 한 것이 트립스에 대해서, 이 트립스 예외에 대해서 몇 년간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특히나 이 WTO 환경에 이것을 마련을 했었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런 국제기구나 조약들은 아프리카 대륙에게는 그다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얻게 된 세 번째 교훈은 그래도 희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이러한 국제 장치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 아프리카 대륙의 연대와 유대가 힘을 발휘했다라는 겁니다. 아프리카 정상들이 최소 23번 모여서 코로나와 관련하여서 지침을 마련하고 리더십을 보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글로벌 리더십이 도전에 당면을 하였을 때 아프리카에서는 이를 굳건히 이어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대는 사실 정상 차원에서뿐만이 아니고요.
장관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의 실무진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상 차원에서도 그렇고 현장에서도 그렇고 또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연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아프리카에서 이 확진자가 예상보다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초반에만 하더라도 아프리카에서는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아프리카에서 사망자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아마도 이 모델이 아프리카의 연대 의식이라는 것을 감안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사망자를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얻게 된 교훈은 우리가 혁신 정신을 발휘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에 대한 대응책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는 아프리카 의료 제품 플랫폼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나 사실 의료 물품을 공급받는 게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그래서 제가 백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 보호 장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뒤늦게 아프리카에게까지 도달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러한 것이 없이도 우리가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였고 그래서 이러한 대응책이라거나 또 필요한 툴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여서 성공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프리카 의료 물품 플랫폼은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에게 의료 물품을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국제 공개 시장에서 구매를 한 것이 불가능해졌을 때 이를 공급해 줬었던 것이고요. 자,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는 이 의료 신탁 기금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백신을 아프리카에 공급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즉 공급이 아프리카까지 닿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프리카는 다시 한번 혁신 정신을 발휘하여서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함께 협력을 하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보다 우리는 지역사회의 봉사자들을 활용했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의료 종사자들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였고요. 특히나 아직 졸업하지 않은 사람들도 동원하여서 그래서 현장에서 필요한 업무를 제공을 하도록 하였고 또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 입원한 사람들에 대해서 치료를 제공하는 데도 함께 하였고요. 그리고 또 정신건강 측면에서도 지원을 하게 됨으로써 저희가 이러한 혁신성을 발휘하게 됨으로써 효과를 발휘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깨달은 다섯 번째 교훈은 보건 활동이라는 것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팬데믹이 끝났다고 팬데믹이 정체되었다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 아프리카에서는 새로운 공공보건 질서가 마련되어야지만 아프리카 대륙에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도 이런 보건 안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공식적인 글로벌 보건 아키텍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의 교훈을 말씀드리자면 특히나 지금 현재 또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WHO에서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 인지에 대해서 고려를 할 것이다라고 하였는데요. 사실 이제 이 원숭이 두창이 저희 아프리카에서는 1970년대도 발생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수백 건이 발생했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또 의료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백신을 공급을 하고자 했었지만, 근데 아직까지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 10,000건 이상의 확진자가 있었고 그리고 또 400명 넘는 사망자가 있었는데 자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이제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로 간주할 것인지에 대해서를 고려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또 지금의 시스템이 제대로 특히나 아프리카에 있어서는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팬데믹 조약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이 팬데믹 조약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은 일단 기존의 방식을 고려를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방식을 검토하고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런데 서너 시간 정도가 걸린다라고 하면 그러면 더 빨리 갈 수 있는 다른 차를 찾는 것이 아니라 아예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같은 차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수단 자체를 달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같은 인프라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단축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새로운 글로벌 법적 장치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현재 글로벌 법적 장치가 실패하고 있는데 새로운 것을 만든다고 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최소한 아프리카에서 보기에는 실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그 어떠한 새로운 법적 장치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하는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속한 정보의 공유입니다. 정보 공유가 신속하지 않다면 그러면 사실 여기에 대해서도 이미 많이 언급이 되었었지만 이 정보 공유에 있어서는 괴리가 아직까지 큰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런 정보 공유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러면은 새로운 장치도 무의로 돌아갈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공공재로서 작동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지역이 위험하다. 그러면은 다른 지역도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대응책을 신속하게 즉각적으로 마련하지 않는다면 바로 이런 새로운 이 글로벌 이 세계 팬데믹 조약에서 이에 대한 대응을 신속하게 마련해 놓지 못한다면 그러면 이건 역시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속도입니다. 이것이 무슨 일을 하던 간에 어쨌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식을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신속성이 없다. 그러면 이것 역시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는 이 원숭이 두창이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인지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 아프리카에서는 이미 400명 이상이 사망을 하였고 그리고 10,000명 이상이 확진이 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속성이 없다면 이것은 효과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 차원에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할 수 있는 방식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단지 글로벌 차원이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 행동이 옮길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아프리카에서 뭔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아프리카 대륙에 영향을 미치는 그 어느 지역이건 간에 전 세계에서 어느 지역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할 수 있는 방식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지역별 행동이 보장되지 않으면 이것 역시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연관되는 것인데요. 자, 민간 분야. 사실 민간 분야가 없다면 우리도 존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간 분야가 없다면 시장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고요. 이것이 또 우리가 깨달은 하나의 교훈입니다. 민간 분야가 보건안보 현안에 함께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건안보가 없으면 무역도 발생할 수가 없을 것이고 경제활동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또 이들의 활동도 번성할 수가 없을 것이고 또 기업들이 성장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간 분야도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보건안보에 반드시 동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민간 분야가 공공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지만 사실 보건안보가 제대로 갖춰지는 것은 민간 분야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염병이나 질병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민간 분야는 사실 이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결국 이들에게 있어서 이 보건안보에 참여하는 더 큰 인센티브는 계속 내일도 거래를 하고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요소들이 포함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수단을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될 것인데 그리고 또 민간 분야의 경우에는 공공 분야와 별도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 모두가 하나 커뮤니티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요. 보건안보는 저희가 보기에는 국가안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국가안보가 결국은 국제안보와 직결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보건안보가 손상이 된다. 그러면 국가안보가 손상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국제안보가 손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건안보에 대한 투자를 줄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국제 차원에서, 세계 차원에서 안보를 유지를 하려면 그러면 보건안보에 대한 투자도 유지를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프리카 관점에서 보건안보를 유지하고 그래서 결국 국가안보 또 국제안보를 유지를 하려면 결국은 저희가 새로운 국제보건 질서라고 부르는 것을 구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가장 효율적이고 신속한 방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전염병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 형평성 있고 또 공정하게 모두에게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의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관점을 제시를 해주시고 또 이에 대한 대안도 제시해 주신 것 또 특히나 아프리카의 관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자, 다 모두 이 민간 분야, 공공 분야 각 분야별로 장단점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단점을 서로 보완함으로써 글로벌 솔루션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모든 패널리스트 분들께 공통으로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선진국의 경우도 예를 들면 뭐 글로벌 보건 안보 지수에서 높은 순위에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고요. 자, 그리고 또 개도국은 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인프라라거나 또는 이제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기술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또 각각의 이해 당사자들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백경란 청장님께서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극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사실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팬데믹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기술이 기여하는 바가 제일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팬데믹이 되기 전부터 프리페어드니스가 조금 더 강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닥터 오마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역적인 그런 문제가 결국은 전 세계적인 문제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지원을 좀 전 세계적으로 같이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번에 백신 치료제, 진단기구 그런 것들이 그동안 축적되어 오던 기술 발전이 기본으로 해서 이루어낸 성과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을 서로 공유하고 다른 나라를 지원해서 그 국가의 인프라 자체의 역량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서로 같이 협력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황선임 연구원님. 네, 지금 백경랑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 이게 기존의 팬데믹과 다른 점 중에 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감염병과도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효과적인 백신을 개발할 수 있었냐? 굉장히 단기간에 개발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백신 개발이라고 하면은 보통 최소 2년이 걸립니다. 효과적인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시간은 소요됩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만에 백신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정말 수백만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술 그리고 의료 관련된 모델이다 이러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거버넌스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이 백신의 개발이 가능했던 것은 기술 덕분이었습니다. 기술이 워낙에 선진화되었고 정교하고 그리고 효과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백신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던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설득시킬 수 있었습니다. 백신이 이렇게 빨리 개발이 됐는데 과연 이게 효과가 있겠어? 보통은 2년이 걸리는데 이게 5달, 6달 만에 개발한 백신을 맞으라고 회의론자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또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허위 정보가 유포가 되기도 했습니다. 보통 이제 기술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거버넌스의 측면으로 또 하나 봐야 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술과 관련이 있지는 않지만 기술 못지않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선진국에서 그러니까 아까 이제 세계보건안보지수가 높은 그런 선진국들이 실패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팬데믹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뭔가 국민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잘못되었고 그리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던 것 그리고 역량을 구축하지 못했던 것 이러한 문제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았던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USCC를 개혁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건 위기가 발생을 했을 때 보다 더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기술만 가지고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추가적인 질문이 있는데요. 방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허위 정보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소셜미디어에 허위 정보가 확산이 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백신이 제공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부 국가에서 특히 아프리카에서 일부 국가에서는 접종률이 10%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커뮤니티의 신뢰 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려 이런 사항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오우마 박사님의 말씀도 듣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두 번째 말씀하신 내용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로벌 이 세계 보건 안보 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국가 같은 경우는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보건 안보 지수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팬데믹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죠. 아프리카 CDC 입장에서 저희는 세계 보건 안보 지수를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치를 잘못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팬데믹이라는 이 상황에서 다시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조금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가들이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조금 더 단순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단순해져야 됩니다. 더 복잡해진다면 기술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기술이 물론 필요하지만 기술이 모든 그 과정들을 보다 간편하게 만들 경우에만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왜 이렇게 백신 접종률이 낮은지 코로나19 접종률이 낮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백신이 너무 늦게 도달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내가 기아에 시달렸다면 뭔가 오더라도 식품이 오더라도 내가 너무나 오랫동안 배고픔에 시달렸다면 왜 더 이상 이제 배고픔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한 현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늦게 백신이 도착했고 다량의 회분이 도착했지만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이미 시스템 차원에서
백신에 더 이상 그런 결핍을 느끼지 못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백신에 대한 니즈를 잘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늦게 도착한다면 백신을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백신의 그런 과잉 공급이 되고 있다면, 이게 막 통제를 벗어난 상황이라면 그게 이제 도달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대륙에서 그 백신 접종이 있었는데 대부분 이제 아동 접종이 대부분이었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밖에 나가지 못한다면은 이제 내가 끼니를 때우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상황이 현재 아프리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밖에 나가서 매일매일 일을 해야지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밖에 나가서 내가 나의 일일 소득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백신을 가서 맞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공공 그런 장소에 가서, 아니면은 뭐 학교라든지 아니면은 이러한 교회 같은 데서 이제 백신을 제공을 하고 그러기는 했지만, 사실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거죠. 당장 나는 생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백신을 맞으러 갈 여유가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프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백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도달시키려면은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그런 인프라가 부족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료시설이 많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디선가 농가를 운영하고 있다, 농부다. 그런데 1시간 정도를 이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1 정도를 내야 된다. 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게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걸 다 이동을 해서 내가 하루 동안 벌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동에만 다 그 돈을 들여가지고 백신을 맞으러 간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3가지 이유 때문에 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접종률이 낮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방법론을 새롭게 해서 백신을 도달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관점에서 이 세계보건안보 지수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마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결국은 이것은 백신과 관련하여서 주저함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였다라고 잘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럼 혹시라도 청중분들 중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전에 제가 다시 한번 백경란 총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또 새로이 등장하는 질병들이요,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 또 굉장히 많은 나라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글로벌 팬데믹 조약에 대해서 합의를 하려면 시간이 걸릴 텐데, 그렇다면 모든 이해 당사자들, 정부나 또는 이제 이러한 이해 당사자들이 그때까지 단기적으로 해야 하는 조치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네, 지금 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팬데믹 조약 협상을 여러 국가에서 합의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보다 조금 작은 수준의 국가 간, 지역 간의 합의와 협력을 통해서 지역 내의 팬데믹 대비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것부터 시작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연대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동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내 방역 물품 공동 비투대를 구상하는 등 팬데믹 대비 시스템을 갖추고자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지역 내 협력 체계를 통해서 각 국가가 감염병 관련 규범을 준수하고 이행하려는 의지를 좀 더 강화하고, 또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호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미래 팬데믹을 대비한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비 대응을 위해서 공동 훈련을 하거나 교육 등을 통해서 인적 역량을 상호 간에 구축해 나가고 한다면은 보건 안보를 강화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So, Dr.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황 박사님 더해 주실 말씀 있으신지요?
Sure, I think 네. given that it takes years to complete 보통 몇 negotiations for the pandemic 년에 treaty, 걸쳐서 이 because we 팬데믹 can't 조약을 wait 하게 until 되는데요. pandemic, 왜냐하면은 이 팬데믹 조약이라는 것은 to start the 처음부터 이제 계속해서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인데 the monkeypox. 이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저희가 명확하게 이런 질병학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병리학적인 관점에서 이 질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파력은 어느 정도인지, 지금은 이제 밀접하게 접촉을 했을 경우에만 원숭이 두창은 이 감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전반적으로 뭐 다른 이제 특징은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 팬데믹으로 확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이러한 요소들을 봐야 되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제 협력이 중요한데요. 이를 통해서 이 질병의 확산을 저희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 질병이 어떠한 경로로 감염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과연 보다 더 위험한 그러한 병원체로 좀 진화할 가능성은 없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서베일런스가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오우마 박사님, 네, 장기, 단기 솔루션이요. 비상 대응 준비의 지역화입니다. 비상사태의 대응 준비에 대한 지역화인데요. 제가 잠깐 또 말씀드리자면 오늘 오전,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인데 저희 보건장관이 권고사항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아프리카는 이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자체적으로 선언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를 토대로 해서 필요한 수단을 동원하고 이에 대해서 대응을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역화를 하지 못한다면은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뭐 콤마가 어디에 들어갈지, 뭐 마침표가 어디에 들어갈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거는 뭐 몇 달, 몇 개월 또는 뭐 몇 년이 걸릴 것입니다. 그 전에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등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언을 지역화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국끼리 이에 대해서 함께 대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필요한 것은 속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을 지역화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은 지역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감사합니다. 예, 혹시 청중분으로부터 질문이 없으시면은요.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조금 더 강력한 보건 프레임워크를 국제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원 헬스 접근법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와 인간 그리고 동물의 그런 건강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원 헬스 접근법은 글로벌 아키텍처 그리고 이 영내 그리고 국가 아키텍처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커뮤니티 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원 헬스 이런 관점을 견지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저희는 이러한 격차를 줄일 수 없을 것입니다. 원 헬스 접근법은 저희가 지금 국가 그리고 지역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데 중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 메시지가 굉장히 명확한 것 같은데요. 시급성을 가지고 국가, 영내 그리고 글로벌 역량을 구축해야 된다. 그리고 미래 팬데믹에 대한 회복 탄력성을 가져야 된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팬데믹 조약을 통해서 예방적인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백신과 같은 이러한 조치를 구현함으로써
Thank you very 이 much. 빈부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이러한 백신을 공급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패널 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빈 여러분. 네, 이제 세션 2 보건 안보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세션 3 신기술 안보는 신기술의 안보적 함의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미래라는 주제로 한국 시간 8시 10분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했다가 한국 시간 8시 10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